안녕하세요. 진하게 끓인 뉴스입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입을 열었고 미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루에 50장에서 100장씩 오던 대북 첩보 위성 사진이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중에 X,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명백한 팩트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사실이면 공개해도 된다. 이 논리,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변, 강선, 그리고 구성에서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번 파문의 발단입니다. 영변과 강선은 이미 외부에 알려진 시설입니다. 문제는 구성입니다. 정 장관이 근거로 든 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사회 보고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실제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영변과 강선만 나오고 구성은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ISIS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2016년 보고서를 근거로 댔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이 보고서는 구성 인근 시설을 우라늄 농축 후보지로 추정한 자료입니다. 지금 가동 중이라고 확인한 문서가 아닙니다. 추정과 확인은 다릅니다.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ISIS 보고서는 후보지 추정입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국회에서 HEU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추정에서 단정으로 가려면 뭔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미국이 문제 삼는 지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트위터에 올린 글 원문입니다.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의 기밀 누설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괜찮다.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기밀의 본질은 이겁니다.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공개 가능 여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는 소스 앤 메서지, 출처와 방법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내용이 알려진 사실이라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한국 장관이 가동 중이라고 확인하는 순간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범위가 북한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연구소가 추정하는 것과 정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확인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추정 단계에서 북한은 굳이 시설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 확인 이후에는 증거인멸과 위장 강화가 시작됩니다. 하노이 회담 직후 강선 위장이 강화됐다는 위성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기밀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든 어딘가에 추정 보도가 있으면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모든 정부 관료가 자기 기준으로 기밀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미국의 반응은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4월 초부터 대북 위성 첩보 공유를 제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수치로는 하루 50장에서 100장씩 오던 위성 사진이 일주일 이상 끊겼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공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의 말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고 미사일을 준비해도 미국 위성 사진 한 장 공유받지 못하면 우리가 더 늦게 파악하게 됩니다. 조기 대응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국가안보의 심대한 자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겠습니다. 미국은 영변과 강선은 공개했지만 구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선도 알고 있다고 꺼낸 건 협상 카드였습니다. 구성도 같은 맥락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정 장관이 꺼낸 겁니다. 정 장관 측은 공개 정보를 인용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발언을 기밀 정보 노출로 규정하고 항의한 겁니까? 미국이 오해한 겁니까? 아니면 정 장관이 공개된 자료 이상을 알고 발언한 겁니까?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정 장관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취임 후 핵시설 관련 정보 보고를 일체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잠깐, 정보 보고도 받지 않은 장관이 국회에서, 구성에서 HU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어떻게 단정한 겁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미국 측도 관련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고 납득했다고 했습니다. 납득했습니까? 납득했다면 왜 일주일 넘게 위성 첩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입니다.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압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외교부 3급 기밀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개 발언 자체가 외교상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효상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강효상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형사 고발했습니다. 정동영은 북한 핵시설 소재지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알려진 팩트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강효상은 야당 의원이었고 정동영은 민주당 정부의 장관입니다. 기준이 사안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내 편이면 로맨스, 내 편이면 불륜.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이중잣대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김민수 의원은 정보 제한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규탄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넘긴 쪽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쪽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동맹은 신뢰로 굴러갑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정보도 협력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의회, NSC, 국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받고 왔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다른 길을 고집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알려진 사실이어도 공식 확인하면 기밀이 됩니다. 미국은 행동으로 반응했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 안보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사람에 두는 세력이 지금 이 나라의 안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옆에 한 분만 알려주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